안녕하세요. 헤어닥터 영화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생을 믿나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란 전생에 왼수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란다 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부부란 서로 왼수가 돼서 만나서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되물었죠. 왼수가 왜 만나서 살아요? 라고 물었더니 서로 빚 갚으면서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많이 졌대요. 그래서 서로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하고요. 정말 잘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빚을 다 갚은 것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했더니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슬프게 울어줘야만 빚을 다 갚은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죠. 부부가 살다 보면 너 늙어서 보자. 저도 가끔 속으로요. 정말 남편이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뒷모습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싫을 때도 있고 제가 밥 먹는 것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미워하는데 상대는 저가 예뻐 보일까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 미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다 눈으로 아니면 느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구나를 알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 사람 행동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화나 있구나, 이 사람이 삐져 있구나 알지 않나요? 저만 느끼나요? 모든 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은 부부란 정말 왼수끼리 만나서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고객님께서요, 저희 샵에 오시면서 할매와 할배가 부부싸움을 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할매, 할배 이러죠. 아이들도 할배, 할매 하듯이 오늘은 할매, 할배로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께서 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원장, 할매하고 할배하고 엄청 싸웠나봐. 몸을 많이 가누지를 못하시는 할배를요, 질질 끌어다가요, 도로에다 버리고 들어가셨대요. 할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추스리면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나 좀 우리 아들에게 전화 좀 해줘요 라고 할배가 이야기는 잘하더래요. 부탁을 하더래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할배는 창피하겠죠. 할매한테 내쫓겨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배가 젊어서부터 80이 될 때까지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또한 고생도 많이 시키셨나 봅니다. 나이가 먹으면 괜찮으려니 하고 해도 또 나이가 먹어도 또 해도 또 나이가 먹어도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할배가 젊어서부터 잔소리를 많이 했나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요, 나이가 먹어도 그 잔소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면 할머니들도요, 입맛이 없어져요. 하다 보면 음식이 짜기도 하고 음식이 맵기도 하고 음식이 싱거운지 짠지도 간을 못 볼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할아버지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또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시중 들라고 해도 할머니 역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중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할매가 고분고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남편에게 아내 대접 못 받고 젊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더라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려야죠. 젊어서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잘하는 할머니들이 있을까요? 천만에 없어요. 우리가 젊어서 그러죠. 너 늙어서 보자고. 이런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그래요. 웃으면서 젊어서 얼마나 못했으면 저렇게 몸이 아픈 할배를 길에 갖다 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샵에 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할배가 젊어서 얼마나 할머니한테 고생을 시키고 잔소리를 했으면 저 80 중반이 돼서 할매한테 버림을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아드님에게 전화를 해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께서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드님이 모셔가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배가 전화를 바꿔줬다라고 하더라고요. 할배가 부부싸움 끝에 내가 네 엄마한테 쫓겨났다. 지금 나 갈 데도 없고 여기 도로에 나와 있으니 어쩌면 좋냐. 네가 나 좀 와서 데려오고 가라 라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드님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지금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주소를 줄 테니까 제가 그곳에 나가 있을 테니까 택시에다가 태워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택시를 잡아서 그 아버님을 태워서 아드님을 집으로 보내는 거 보고 저희 샵으로 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참 아버님으로서 아드님에게 가는 게 떳떳할까요? 지금은 당장 갔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할 텐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나이가 먹어서 쫓겨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정말 버림받을 정도로 아내에게 잘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또한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 남편에게 나를 버림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아내가 남편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편이 아내분들도 내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늙으면 누가 나를 책임을 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앞에 앉았어요. 어떤 며느리가 나를 돌봐줄까? 어떤 아들이 나를 돌봐줄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가 아팠을 때 정말 사랑으로 잘해줄까? 또한 제가 제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해줄 수 있을까? 내 나이가 20년 후에는 나도 80대고 정말 그때는 건강해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또한 부부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 볼 때는 잘해야지라고 하다가도요, 막상 집에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남편이 아파 누워있으면 정말 잘해줘야지 라고 해서요, 또 막상 집에 가서 보면 왜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 몸은 안 따라가 주더라고요. 또한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이 낫지 남편이 아프면 더 안 되더라고요. 또한 반대로 제가 아파 누워 있는다고 해서요, 저희 남편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다가와서 경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을 내가 돌아봤을 때 어디가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 살아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지만 남편에게 정말 마음에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남편하고 안 살 것 같으면 싸움을 하지만 남편하고 이혼을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악담을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진짜 꾹꾹 참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화병이 생긴다라고 하죠. 요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병은 안 걸리고요.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들어갑니다. 남편 역시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부부란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훗날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왼수로 보일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한 제가 반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한 내가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정말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거나 정말 상처가 남는 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내가 마음에 응어리가 된다는 소리를 했거나 악담을 했거나 정말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악담을 하거나 정말 상처가
될 만한 소리를 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라고 용서를 빌면 어떨까요? 저는 아파 누워있을 때 임종하기 전에 미안해 라고 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또한 내가 당신에게 너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혼자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미안해, 당신 혼자 나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어 미안해, 여보 앞으로 잘할게 라는 말 한마디를 미리 남기면 안 될까요? 그럼 왠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라고 한번 말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쌤처럼 느끼고 반성하고 또한 내일 되면 또 잃어버리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 남기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를 잠시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헤어닥터 영원쌤이었습니다.